퇴직금 5억, 왜 3년 만에 사라졌을까? 60대 부부의 충격 고백. 30년을 회사에 몸 바쳐 일했는데 은행 통장에 남은 건 달랑 몇백만 원이더군요. 얼마 전 만난 63세 남성의 말입니다. 퇴직 당시 손에 쥔 퇴직금은 무려 5억 원. 젊었을 땐 이 돈이면 노후가 든든하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그 돈은 SP 자취를 감췄습니다. 은퇴하면 넉넉히 먹고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하루하루가 걱정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5억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 쓸 수 있냐고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지출 구조를 뜯어보면 돈이 줄줄 새는 건 한순간이에요. 일할 때는 월급이 계속 들어오니 큰 돈이 빠져나가도 다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구멍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1. 은퇴 후 돈이 사라지는 세 가지 대표적 이유. 생활비가 줄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생활비가 줄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일할 때보다 오히려 더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 외식도 늘고 여행도 가고 취미 활동에 돈을 쓰게 됩니다. 특히 젊을 때 못 즐겼으니 이제라도 즐겨야지라는 생각이 소비를 부추깁니다. 투자 실패. 퇴직금을 받아든 순간 주변에서 쏟아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넣어야 한다. 가만히 두면 돈이 녹는다. 내가 아는데 확실하다. 이 말에 혹해 무리한 투자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험도 정보도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한 투자는 대부분 손실로 이어집니다. 큰 돈을 한 번에 잃으면 회복할 길이 막막해지죠. 자녀 지원. 한국 은퇴자들의 가장 큰 돈 구멍은 바로 자녀입니다. 결혼, 주택 자금, 손주 양육비까지 부모 마음에 외면하기 어려워 손을 벌리면 그만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본인 노후보다 자녀의 앞길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결국 부모의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2. 현실적인 사례 3가지. 사례 1. 전원주택에 올인한 62세 교사 부부. 교직에서 은퇴한 어씨 부부는 이제는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자는 꿈을 안고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퇴직금 5억 중 절반 이상을 땅과 집에 쏟아부었죠. 그러나 유지비와 관리비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난방비, 수도 전기료, 잦은 수리비까지 한 달에 기본 200만 원이 들었고 교통 불편에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집을 팔려고 했지만 시골 집은 팔리지 않았고 그 사이 생활비는 계속 빠져나가며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사례 2. 안정적이라는 말에 속아 투자한 65세 은행원 출신. B씨는 퇴직 후 지인이 추천한 상가 투자에 3억을 넣었습니다. 월세만 받아도 생활이 된다는 말에 혹한 거죠. 하지만 경기 침체로 임차인이 나오지 않았고 대출 이자만 매달 2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몇 년 버티다 결국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했지만 남은 건 퇴직금의 반토막이었습니다. 은행에서 평생 일했지만 은행 밖 투자는 또 다른 세계였던 겁니다. 사례 3. 자녀 지원으로 통장이 비워진 60대 부부. C씨 부부는 아들 결혼 자금으로 1억, 손주 출산과 양육 지원으로 매달 100만 원씩 5년간 지원했습니다. 처음엔 우리 사정 넉넉하니 도와주자 싶었는데 나중엔 자신들의 생활비조차 감당이 안 돼 노후 자금을 까먹게 됐습니다. 자녀는 여전히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리고 부모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3. 전문가 인사이트 왜 5억으로는 부족했을까? 재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5억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지만 은퇴 후 30년을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은퇴 후 지출 구조 한국 부부 기준으로 월 생활비가 평균 25만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연간 3천만 원 이상. 단순 계산만 해도 5억 원은 1517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경조사비, 자녀 지원,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합하면 10년도 채 못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 없는 자산 단순히 은행에 넣어두거나 위험한 투자에 몰빵하면 자산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히 수익을 내는 자산 배분이 필수입니다.
심리적 착각, 큰 돈이 있으니 당분간 괜찮다는 안도감이 과소비를 부릅니다. 하지만 월급처럼 고정 수입이 없으면 돈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듭니다. 4. 은퇴 자금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 고정 지출부터 줄여라. 생활비 구조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보험, 과한 외식, 과소비 습관부터 줄여야 합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돈 쓰는 습관을 조정하는 겁니다. 작은 돈이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도 매달 일정한 현금이 들어오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 배당주, 임대 수익, 파트타임 일자리 등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자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선 긋기. 부모가 자녀를 돕는 건 당연하지만 그게 부모 노후를 망칠 정도라면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명확히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도 결국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활용. 퇴직금을 받은 순간 반드시 재무 설계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은퇴 자금은 단순한 목돈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이상을 지탱할 생명줄입니다. 섣불리 쓰거나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결론, 퇴직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5억이라는 돈은 커 보이지만 은퇴 후 30년 인생을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60대 부부들이 우린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자신감 속에서 은퇴를 맞지만 불과 몇 년 만에 그 돈이 사라지고 후회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은퇴 후 돈을 어떻게 쓴다가 아니라 지킨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은퇴 자금은 평생 모아온 피 같은 돈입니다. 그 돈을 한순간의 방심이나 착각으로 잃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자녀와 선을 긋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은퇴 후 돈이 빨리 줄어드는 구조를 먼저 이해하자. 은퇴 후 자산이 빨리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기적인 현금 유입은 줄고 지출은 크게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60세에 은퇴한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부부의 월 평균 생활비가 280만 원, 1년에 약 3,360만 원입니다. 퇴직금 5억 원을 그대로 은행에 넣어두고 매달 280만 원을 꺼내 쓴다면 단순 계산으로 15년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의료비, 부모 봉양, 경조사, 자녀 지원, 집 유지 보수 같은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추가되면 15년은커녕 10년도 채 안 되어 고갈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 3%만 적용해도 생활비는 10년 후 380만 원, 20년 후에는 500만 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5억은 생각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집니다. 2. 퇴직금을 지키는 핵심 전략,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금은 목돈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드는 원천 자산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요. 국민연금 활용. 평균적으로 60대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은 월 200만 원 내외입니다. 생활비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나머지 100만 원만 퇴직금이나 다른 소득에서 채우면 되죠.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춰 최대 65세 70세월 수령액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5년을 늦추면 연금액이 36%까지 올라갑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퇴직금을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어두면 세금 혜택과 함께 장기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안정적인 채권 배당주 비율로 나눠두면 매달 용돈처럼 일정 금액이 들어옵니다. 소액 임대 수익. 무리한 상가 투자가 아니라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소액 임대로 월 4,07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은 최소화해야 하고 공실 리스크가 낮은 지역을 꼽아야 합니다. 3.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지출 관리 팁. 퇴직금을 지키려면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 돈을 얼마나 오래 아껴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생활비 줄이기. 외식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면 월 30만 원 이상 절약 가능합니다. 자녀와의 경조사비는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줄여도 됩니다.
예컨대 부부가 함께 20만 원 내던 걸 한 사람만 참석해 10만 원으로 줄이는 식이죠. 불필요한 보험은 정리하세요. 은퇴자들의 보험료가 월 7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30만 원 선이면 충분합니다. 예비비 계좌 만들기. 생활비 계좌와 별도로 예비비 계좌를 두고 의료비, 수리비, 경조사비 등 큰 돈이 나가는 항목은 이 계좌에서만 쓰도록 관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활비 통장은 절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돈이 새는 걸 막습니다. 4. 은퇴 자금 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원칙. 첫째, 원금을 지켜라. 퇴직금은 인생 마지막 큰 돈입니다. 잃으면 끝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파생상품이나 무리한 부동산 투자, 지인 권유 사업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둘째, 분산하라. 모든 돈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은행 예금 30%, 채권형 펀드 30%, 안정적인 배당주 20%, 현금성 자산 20% 정도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한쪽이 흔들려도 전체 자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현금 흐름을 늘려라.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액임대, 배당 등 적어도 23개의 수입원을 만들어야 안정적입니다. 퇴직금 5억이 있다면 단순히 저축이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투자의 일부는 반드시 배분해야 합니다. 5. 자녀 지원 어디까지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결혼 자금은 일부, 주택 자금은 최소로 한정하라. 예를 들어 결혼 축의금으로 3천만 원을 해줄 수는 있지만 주택 마련을 위해 1억, 2억을 내어주면 부모의 노후는 바로 흔들립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은퇴자, 자산 고갈의 50% 이상이 자녀 지원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 정도까지야. 너희 삶은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부모의 노후를 지키고 자녀의 독립심을 키우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6. 전문가가 권하는 실천 순서. 퇴직 직후 목돈을 통장에 두지 말고 IRP나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분산해 넣는다. 연금 점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수령 시기와 금액을 정확히 계산한다. 생활비 구조 점검, 한 달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가계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한다. 현금 흐름 만들기, 안정적 수입원이 최소 2개 이상 생기도록 준비한다. 자녀와의 대화 지원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선을 그은다. 마무리. 퇴직금 5억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지만 무계획으로 쓰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반대로 체계적인 지출 관리와 현금 흐름 확보만 해도 30년은 든든히 버틸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자금은 얼마를 모았냐보다 어떻게 쓰고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재무 점검을 해보시길 권합니다.